자,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닉네임을 말씀드리지 않고 좋은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우리 회원이시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이에요. 패밀리시고. 그래서 37살이십니다. 닉네임은 뭐 또 너무 또 소문이 나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어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미스터 리 남자분이시고 37살 멤버 회원이십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부동산 매수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30%에서 어떤 곳은 50%까지 떨어지다가 반등이 있었죠. 거기다 강남 몇 군데는 오히려 신고가를 쳤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광고가 됐죠. 그래서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 주인은 지금 거주 중인데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미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저쪽 도봉 그리고 미아 이렇게 장이 이쪽 동에 살고 계신 분이시세요. 시세에 비교해서 10%가량 높은 5억 5천 전세가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지금 같은 때 5억 5천이면 5억에 살았다가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건데 미쳤어요. 여기서 전세를 유지하며 살게. 그쪽을 왜 고소하는지.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아기가 그쪽 18개월 됐네요. 어린 아기네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이제 아파트 인근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 보통 이게 말씀드리니까 와이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부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저한테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남편분들이나 부인분들이나 박미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셔가지고 판단이 잘못돼서 삐끗하고 부부싸움이 나면 나한테 또 이렇게 질문질 한 거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도움을 드릴 수는 있고 제대로 된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쪽은 싫고 한쪽은 괜찮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근 아파트 시세는 5억인데 최저가이며 많은 매물들이 5억에서 5억 2천은 시세에 나가는데 이 여자는 뭔데 지가 5억 5천을 달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신감인가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10월 6일 2개월 정도 남았다. 좀 급해서 제가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2억 정도 라인이고요. 부모님이 주실 금액을 한 5천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 부모님이시네요. 이런 어려운 가정에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값이 5천이면 큰 돈이죠. 저같이 흙수저는 5천 원이라 세상 없어도 50만 원도 못 받아봤습니다. 부모한테 돈이라고는 10원 한 푼 못 받아먹고 제가 평생을 두 부모를 먹여 살렸고 돌아가셔서 이렇게 제가 다 뒤처리까지 다 하는, 그렇습니다.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게 이제 와이프하고의 이야기가 이제 디테일한 게 있죠. 그래서 전세를 살게 되면은 와이프는 인근 아파트에 애를 그냥 그대로 보냈으면 왜이죠? 이 사람은 안 되면은 이사한 지역이 동네가 더 좋은 곳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다 만 것은 저는 사실 제가 동네가 명륜동에서 면목동으로 가서 면목동에서 중곡동으로 가고요. 중곡동에서 이제 제가 출세를 해서 가수 전에 코미디언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고 이렇게 하다가 시다 소위 말해서 이름 없는 무명으로 무대에 서 가지고 돈도 벌어봤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날 보러 와라는 노래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바로 단번에 신반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37살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 그 정도의 신반포로 전세에 들어가면서 그 옆에 이용렬이란 개그맨도 살았고요. 연예인 유명한 친구들도 이제 월세 전세 살면서 저도 이제 그 근처 살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죠. 예. 그 근처에 새롭게 이제 당시에 제가 이사 갔을 때 새롭게 신반포뿐이 아니고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하나 분양받고 싶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분양하는데 종잣돈 700만 원이 그 돈이지요. 제 첫 번째 책입니다. 종잣돈 700만 원 200억까지 가는 데에 제가 첫 위치
위치, 어디에 장소에 살았느냐에 따라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동네의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제가 보고 깨우치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근본적인 기본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18개월 된 아빠 우리 미스터 리는 재택근무를 하고 계셔서 크게 집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사가 또 방문이 필요할 시에 한 달에 3, 4회 정도 또 출장까지 가고요. 힘든 일을 하시네요. 많이 이분이 그 생각은 뭔가 서울 쪽에 집을 사고 싶다. 이게 있는데 이게 액수가 워낙 뭐 2억 정도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또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딱 뭐가 있는데 예,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확 지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또 부인이 있고 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네?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되면서 예, 뭔가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은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왜? 개뿔 네가 무슨 뭐 처음부터 뭐 집 있는 것도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주택 구매를 생각한다면 아이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경기도 양주의 옥정 신도시 24평에 대한 매수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굳이 살고 있는 데가 좋죠. 여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근처 경기도 쪽으로 가는 거랑 경기도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예. 차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죠. 자가용으로 가든 뭐 이렇게 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우리 직원. 네. 우리 직원은 우리 실장님은 이 생각 자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제가 항상 야단칩니다. 말을 워낙 안 듣기 때문에. 도봉동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도봉동밖에 모르다가 장가를 가가지고는 지금 파주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지금 의정부로 갔어요. 왜? 와이프 직장이 그쪽이다. 이래가지고. 평생 그쪽에서 10년 20년 살다가 외곽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늙음악기 나올 수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적에도 누구랑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첫 스타트의 집이 어디며 어디서 내가 굴러가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플러싱이다. 그러면 시골 플러싱에서 굴러가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는 맨하탄으로 나와서 맨하탄에서 랄랄라 하다가 이제 들어갈 때는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만 하고 다시 눈을 뜨면 또 아침이 돼서 또 맨하탄으로 나와서 맨하탄 좋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네. 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해서 2007, 8년에 블로그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맨하탄에 쉐어라는 거는 한 집에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뭐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20살에서 30살 사이까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들어간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큰 눈을 뜨고 맨하탄에서 아주 맨하탄 뉴요커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쉐어해가지고 뭐 한 애가 뭐 4,500불짜리. 그 애가 진짜 주인공이죠. 지는 공짜로 살면서 한 두세 명을 커튼을 쳐가지고 두세 명. 왜? 그래도 맨하탄이 좋으니까. 눈 뜨면 쇼에서 딱 나가가지고 NYU 뉴욕 유니버시티 거기서 그 뉴요커 애들 잘난 척하는 애들 딱 보면서 나는 비록 쉐어에서 살지만 뉴요커 애들이랑 랄라랄라랄라랄라 하면서 보고 느끼고 하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또 뭐 큰 성공하는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블로그에서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 솔로로 있었을 땐 그래서 성공하는 이유가 보면은 성공을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 애들이 훨씬 성공이 빨라요. 그런데 이 또 약간의 시골 여자들 생각이 외곽에서 살고 시내에서 직장이 우리 직원 같은 경우 그래도 직장이 여태까지 압구정동 요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뭐 10년이 이제 넘었지만 다른 뭐 을지로도 가고 딴 데도 갔는데 지가 가보니까 아니거든. 예, 몸은 그래도 시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고 느끼고 먹고 돌아다니고 차 마시고 그거만 해서 문제죠. 그리고 가서 잠만 자고 눈만 뜨면 회사 오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그냥 뭐 싸고 여기 좋다 이러고 그냥 발 붙여서 살면서 진행은 뭘 하나 분양받아도 또 시골에다 받고. 왜? 그거밖에 본 게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얘기 들어야 돼요. 본 게 없잖아. 시골에 눈 뜨고 일 가면은 서브웨이 타고 가면 거기 내려가지고서 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넓은 집, 깨끗한 집, 새 집 이렇게 하니까 남는 돈은 50이 돼서 보니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외곽에 올라봤자 얼마나 올랍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미스터 리가 얘기한 양주 이 옥정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방송을. 그래서 보니까 이 편한 세상도 2019년, 2020년까지 6억 5천까지 가던 집이 지금 3억대로 떨어진 거. 이제 본인도 이렇게 썼습니다. 24평, 센트럴 프루지오가 24평. 한 34%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3억 3천에 매수. 생애 최초 주택 대출 80% 받아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 2억 정도랑 엄마가 조금 보태주시면 해서 빚 없이 이 집을 사서 가면은 바로 부인하고 저는 트러블도 없을 것 같고. 왜? 장모님이 그 근처 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부인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얘기,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부인이 함께 벌어야 돼요. 37살이면 부인이 뭐 한 살 차이거나 아니면 뭐 4살 아래거나 조금 뭐 위면은 한 39, 이렇게 된다 치고, 양쪽이 함께 벌어도 지금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37살인데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 만일에 안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 되게 불만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요. 예? 와이프도 30대 중반인데 다만 한 200이라도 벌어서 보태야죠. 그랬으면 훨씬 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기가 너무 어리다. 우리 직원 실장도 지금 아기가 어려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왔어요. 와이프가 이제 직장이 그쪽이다 보니까 멀리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애기 맡겨가지고 이렇게 유치원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 서로 양쪽 네가 시간 되면 네가 데리고 와라. 내가 또 데려다 주고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기가 커가지고 지금은 아빠 위에 올라와가지고 야! 이 아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건 하나예요. 오직 머니. 예? 우리 아버지 엄마는 능력 있다. 이거예요. 애들이 크면. 왜? 학교 가면 니네 아버지는 돈 얼마 버냐? 집은 있냐? 차는 못 타는데. 우리 집이 더 낫군. 이게 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단순해가지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이거 지금 사는 데가 파주, 의정부, 일산. 그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자라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외곽보다는 시내 쪽이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거기 직장이 부인이 있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일에 직장이 위치가 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그래서 전세를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전세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강서, 강동, 그 다음에 고독 이런 데가 지금 7억, 6억 5천 가던 게 4억 선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5억 5천짜리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이 5억 2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고 5억 5천을 계산하고 있더라. 그리고 부인은 여기 애기 유치원 보내면서 여기 있기를 원한다. 요 두 가지고 자기는 이제 재택근무다 보니까 고객 방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사에 출장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 가지 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에요. 저 같으면은 이제 외곽이 아닌 어차피 이제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집을 사가지고 아까 그 양주 옥정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완전히 외곽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분이 아주 그 나름대로의 집을 서울 쪽으로 사고 싶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인근 아파트 전세로 33평 또는 24평으로 줄여서 한 번 더 살지 2년을 더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2억 가지고는 지금 살고 계신데도 안 되고 약간 제가 지금 요즘 값이 떨어졌다는 강서, 강동, 고독, DMC, 이런데 그 수준이 높아요.
애들 키우기도 거기에 뭐 방송국 애들 종사하는 애들 많고 그다음에 직장도 나름대로 그 대기업이 예 좀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직원은 뭐 거의 가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 높이가 예 생각하는 개념이 사회성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 게 맨날 잠자고 회사 집. 그리고는 이제 주말 되면은 뭐 어디 잠깐 놀러 가. 그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제 그 실장이지만은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LA, 뉴욕 다 데려갔는데도 또 장가 가니까 애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2평 전세로 가게 되면 2.5, 2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자면 100만 원 정도 이제 금리를 이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전세를 하게 되면은 뭐 3억에서 3억 5천을 더 줘야 되겠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동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사 안 하고는 돈 못 법니다. 제 종잣돈 700만 원, 200억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 30번 다닌 사람이에요. 그게 뭐 사고팔고가 아니고 전세도 놓고 또 이사 가게 되면 이사 또 가고 저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예? 그리고 또 LA 와서도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요즘 늙어가지고 제가 좀 이동이 좀 덜한 거지. 제가 보세요. 하와이도 벌써 렌트를 주거나 팔거나 뭐 이동을 할까 아니 비워놓고 뭐 옮길지 좀 여유가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느긋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옮겨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찬스도 많이 오고 그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와이프를 뭐 설득까지 해야 할 정도의 뭐 좀 힘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살이 넘죠?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살았지? 이렇게 되면서 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대에도 막 나는 갈 수 있어! 강남! 막 이러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든지 일찍 보고 배우고 느끼고 금숙 씨 들어왔나? 그래서 애들이 울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보면은 벌써 생각이 완전히 그냥 이게 보는 게 틀려요. 그리고 계획이 쫙쫙쫙쫙 세워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어떻게 하면서 내가 갈 수 있고 또 여자도 뭐 능력이 되는 애 만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만나보고 그러면서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여자 만나는 판단도 되게 느려요. 성공하지 못한 애들, 돈 없는 애들 보면은 자기 부모님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는 그거 참 나는 이해가 좀 되질 않아요. 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똥이 찢어지게 하루하루 하루벌이에서 살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제가 성공하기 전에 이렇게 무명으로 일을 할 때나 날 보러 하고 나서도 계획적으로 정말 전진 뭐 남자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 자수성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쫙쫙쫙 가고 내 신반포로 들어온 건 너무 잘한 거죠. 여기가 이게 진짜 돈이 되겠구나. 대단하다. 하루 눈을 뜨면은 그냥 1,000만 원씩 막 2,000만 원씩 퍽퍽 버니까 올라가잖아요, 자꾸.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30대 중반 후반에 5억 정도의 계산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5억을 계산한 거예요. 2억은 자기 돈이고 엄마가 한 5천 정도 해주면 2억 5천은 월세 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3억 3천에 지금 옥정, 양주 옥정, 경기도 좀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사람이 되면서 살기 좋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뭐 가고 잠자고 남편은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크게 뭐 비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수준에 또 고기 수준에 맞춰서 이제 아직은 젊은데 이렇게 살면서 애기들도 큰 포부를 가지고 크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는 놈들 재벌놈들이 전부 해외에 애들을 그냥 갖다가 박아 놓고 보십시오 전부. 애들 보는 게 틀려지거든요. 느끼는 게 틀려지고 학력
뭐 세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을 그냥 나같이 살지만 나보다 더 낫게 살아라. 이게 더 큰 놈들의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억 정도의 그 어떤 계산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지고 3억이면은 써놓으신 게 140에서 150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서 전세를 얻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어차피 부모, 장모님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애 봐주기도 좋고 한 번 이동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세를 사지 마시고 양주 옥종 쪽으로 전세를 들어가셔서 장모님이 뭐 그 근처가 아니고 뭐 바로 옆에니까 애기도 좀 돌봐주면서 용돈도 좀 드리고, 예? 그럼 빚이 없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3억 3천짜리 집이 전세가 아무리면 뭐 4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2억 정도 전세 들어가셔서 그냥 나가는 돈 140, 150 또는 4억 5천짜리 가야 되나. 그래서 서울에 그래도 있고 싶다. 좀 참으세요. 그래서 좀 있으면서 장모님이 좀 돌봐주고 그러는 동안에 조금씩 저금을 이렇게 해놓은 거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려는 5천 정도의 돈이랑 해서 분양을 받으세요. 분양.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더 크기 전에. 서울 쪽에 분양을 받으세요. 혜택 받을 거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혜택 받을 거에 대한, 아까 제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지금 집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혜택 받는 거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1년만 사기를 치죠. 1년만 이렇게 금리가 높고 내년에는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년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5.75 정도 올려놓고 내려가는 거 5% 미만으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내년에. 그 금리를 뭐 2% 착각하지 마시고 금리 많이 내야 됩니다. 이자 많이 내야 된다고요. 장기로 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좀 멀리서 전세 있으시고 편안한 장모님이 음식도 해다 주니까 우리 딸이고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한번 이동을 하셔서 좋기는 좋죠. 여기 사는 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는 차라리 여기서 3억 5천을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산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40, 150을 갖다가 대출 이자로 낸다. 한 30, 40이면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동을 한번 하셔서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있는 돈으로 분양, 예, 좋은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여기 찾았네. 생애 최초 주택 대출 80% 이렇게 받는 뭐 이런 것들인데 대출 많이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하셔서 서울 들어오고 싶은 이 나중에 여기 써 있어요. 나중에 서울로 들어오겠다. 뭐 나중에 들어올 건 뭐 있습니까? 지금 찬스인데. 이럴 때는 시골 쪽으로 내려가서 살짝 전세를 살면서 있는 돈 목돈 가지고 있다가 서울 들어올 곳을 수시로 공부해요. 와이프는 일을 만일에 제가 뭐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써놓지 않으셔서 얼마 번다는 얘기가 없어서 놀고 계시다면 애기 유치원 가는 동안 진짜 이거 팔아야죠. 서울에 어디 분양하는 데 있나, 나이 30대 중반에 애기 있고 혜택 있나, 이거 다 찾아가지고, 예,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 쪽에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2년 정도 시골 쪽에 살고, 빨리 굉장히 분양할 것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 집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한 3, 4년 정도 후에 잔금을 치르는 일이니까 그때는 좀 금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뭐 한 4%, 4.5 이렇게 좀 5%까지 올라가는 이제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때는 이제 3%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새로 이렇게 분양한 집은 장소가 좋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은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이제 분양 받아놓고 세월이 흘러서 3, 4년, 5년 후가 되면은 이미 한 10억, 9억, 6억, 7억, 예, 청량리 이런 데는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가치가 이렇게 층수가 제가 이제 높은데 40층으로 돼 있는 이제 이런 주상복합.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집들이 인기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산 사람들은 그런 집들에 살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것을 이미 제가 블로그 때부터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집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블로그 때부터 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집들 40층 뭐 이런 거 분양 받을 거 있으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받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